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9시 한덕수 권한대행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일단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90일간 유예된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일단 더 길게 유예를 해달라 혹은 아예 폐지를 해달라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LNG 가스관 관련 또는 조선 관련해서 또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환율이 1,417원, 1,418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2주 만에 70원이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양 지수 나쁘지 않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지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연중 최저치라는 점 외국인들이 좀처럼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벌써부터 관세 여파 속에 4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14%나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도체만은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들도 상승해주곤 있지만 역시나 초반보다는 좀 상승폭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하이닉스 1.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LG엔솔이 0.7%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24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은 뭐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이 꼭 좋은 주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가를 전망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가 철강, 2차 전지 소재 등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해 나가기로 이렇게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주에까지 훈풍이 같이 이어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의 한국전력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섹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지 한번 보면요. 오늘도 역시나 정책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네요. 일단은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특히나 엑스페릭스 같은 종목들이 강한 종목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계룡건설 그리고 성신양회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 STO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핑거 또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이 강한 종목으로 포착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원정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일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2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되고요. 24일에는 인텔과 구글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24일 현대차 실적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실적 모멘텀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참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상승하는 척하다가 야금 빼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반영성이 정확히 뚜렷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반영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
그 부분이 생각이 좀 강하겠죠. 네. 자, 윤지원 아나운서님. 네. 지금 말입니다. 약간 좀 시장이 좀 뭔가 비시비시거립니다. 비실비실해요. 저처럼 약간 삐쩍 많은 것처럼 비시비시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렇죠? 살 좀 쪄야 되는데요. 살도 좀 쪄야하는데 네. 우리 시장이 약간 좀 수급들이 모여가지고 돼지저금통이 돼야 하는데 이건 뭐 돼지저금통 마냥 돼지저금통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네. 쥐 마냥 말이야 이게 수급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퓨리오사,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AI 관련주밖에 없고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도 다 체크해서 아시겠지만은 주말 동안 이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봤거든요. 그래요? 그냥 이번 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겠구나. 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TV 토론회 보면은 약간 어떤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욕하면 안 되거든요. 네.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이 정책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으니까 뭐 정책주가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책주가 지금 부각이 되겠습니까? 부각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번 주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50%가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주들이 다시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정치 테마주, 정책주밖에 없는 건데 네. 우리가 뭐냐고요. 어떤 정체주이든 간에. 그렇죠, 여러분들? 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중간에 언제든지 이 정치 테마는 거는 반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지 우리가 정치 테마주 수익을 볼 건 아니잖아요. 주식 오랫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방송에서는 정책주나 정치 테마주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시장이 또 주심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트럼프 전문가님. 트럼프 전문가님. 요즘 그 저번에 트위터에다가 주가를 사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말 못하고 있어요. 지금이 저점이다. 매수하라 했는데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그 뒤로 말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위터는 주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전문가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문가님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증시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거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핸드폰이 뭐죠?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전문가님도 갤럭시 쓰잖아요. 그렇죠. 몇 년 됐어요? 이거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요? 네. 우와, 뭐 고인돌입니까? 이번 거는 유독 좀 오래 쓰고 있습니다. 뭐 원시인이에요? 고장이 안 나요. 하긴 저도 이 핸드폰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이거 신혼 때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6년이 다 돼가거든요. 벌써.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 핸드폰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그때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말이야. 왜요? 왜요? 뭐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핸드폰 다른 거에 바꿀까 뭐 그런 얘기한 겁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TV 안 보겠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아이폰도 한 번 쓰면은 몇 년 이상을 쓴대요. 그래요. 네, 근데 아이폰이 워낙 또 디자인이 또 샘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일까요? 심플하잖아요. 네. 심플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맨날 바뀔 때마다 이 심플에 따라 가지고 매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사촌 동생도 말이에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아이폰은 나오자마자 뭐 2년 만에 바꾸고 3년 만에 바꾸고 그래요. 우리 또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폰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과 모양만 보면은 막 바꿉니다. 막 바꿉니다. 막. 근데 뭐 아닌 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은 이 뭔가 인스타에 뭐 팔로워가 많은 분들은 아이폰을 자주 바꾼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화질이 그만큼 좋게 나온대요. 근데 네. 뭐 우리 갤럭시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건 없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장단점이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겁을 먹었던 거는 아이폰이 2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네.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폰 400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400은 못 줄 것 같아요. 400은 못 주죠. 400은 못 주죠. 이 아이폰이 200만 원만 넘어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우리 그 핸드폰 대리점 분들이 어떤 말을 우리 귀에 녹입니까?
이거 물건 이거 하고 이벤트 기간에 이거 하면은 230만 원짜리 130만 원에 뭐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약정이 한 달에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런 거요 우리 설득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하지만 지금 그 부분도 이제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아이폰이 만약에 400만 원짜리가 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인들은 아이폰 안 사고 차라리 화웨이나 샤오미를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화웨이나 여러분들? 샤오미. 예, 그렇죠. 좀 그런데. 좀 차라리 그렇긴 갤럭시 한데 사죠. 차라리 갤럭시 아니면 이런 부분도 네. 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냐고요. 그쵸? 알겠죠. 아는데 왜 그렇게 관세를 그러니까 밀어붙일까요? 이제 와서 아이폰 반도체는 일부 유형 가능성을 주말에 얘기를 합니다. 유연하게 하겠다. 예, 저번에는 아이폰을 뭐 자국 기업들 뭐 관세를 유예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부가 시장 계속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 그럼 그 다음 주 기간 동안 시장은 맨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 정책에 대해서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뭐 결론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뭐 유형 가능성은 얘기했지만 국내 시장은 뭐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으니까 국내 시장은 정치 테마주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정치 테마주가 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 그다음에 더구전자, 그다음에 유라크, 그다음에 TLB 이 네 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유라크를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유라크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유라크 같은 경우는 이 LG 쪽 AI 관련주로 속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 LG 쪽하고 퓨리오사 쪽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함에 따라 가지고 복합 테마로 아이폰 폴더블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LG AI 퓨리오사하고 협력 이 기대감의 두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유라클이 지금 현재 10% 이상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퓨리오사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때문에 다 시장이 지금 뭐 AI 관련주로 퓨리오사 AI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x4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지가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펠리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토마토 시스템 그다음에 뭐 토마토 시스템하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엔터프라이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펜스타입니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다음에 나우는 나우 아이비. 뭐 대표 예전에 이재명 의원의 AI 아바타를 만든 회사가 나우 아이비죠. 그렇기 때문에 나우 아이비가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AI 정책주밖에 상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저번 주 금요일 날 20% 상승한 줄 압니다. AI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이 부분은 아무리 정책주하고 해도 부정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AI도 기술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버티는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뉴아크 저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뉴아크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확전적 요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자국 기업에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자화전자. 더구전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 네. 정치 테마주도 좀 엮여져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덕성, 더우 뭐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 F 쪽으로 관련돼서 보시려면은 자화전자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자화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자화전자 올라갈까 말까? 트럼프 입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F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전 잘 모르지만 딱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뭐 네. 아이폰 관세 뭐 면제 안 해준다라고 해도 여기서 막 더 빠질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DCC 보면 모르겠습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 다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들 내에 이익을 해치는 대통령은 남고 싶지 않을 겁니다. 면제할 확률이 높다. 네, 면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면제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부분은 먼저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잠시 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자, 자, 일단 저희 다음 장 네. 트럼프 전문가님 이력. 네, 우리 트럼프 전문가님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파워도 필요 없습니다. 파워. 그냥 트럼프 전문가님 말 한마디면 뭐 그냥 다 올라가요. 아이고. 다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어머니가 매번 그랬어요. 고집이 센 사람은 인생 성공 못한다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사업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업은 성공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DJT 있잖아요. 음. 도널드 트럼프 미디어. 그 미디어가 채권이 거의 60%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받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음. 채권이 계속 팔려 나가면 큰일 나니까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분도 깎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임기 기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지나고 나서 조사받을 게 더 많다 이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주가 부분이든 아니면 채권 부분이든 이거를 본인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자기가 엎지어진 물을 어느 정도 나중에 다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큰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완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네. 금리 인하는 계속 압박시키고 있잖아요. 음. 아니 본인이 그걸 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파워한테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파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진 씨는 항상 이 부분을 따라가지고 부하실성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트럼프 전문가님이 약간 좀 파워 의장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은 계속 나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싸움하고 있어요. 기싸움은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어찌됐든 영만 법원은 못 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파워 의장의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곧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국한테 계속 전화가 와야 할 텐데 중국은 125%에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까? 이 역시 부하실성이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여부코하고 있잖아요. 러브콜. 중국 나는 시진핑을 존경한다. 전화 좀 줘. 전화 좀 줘. 네. 그리고 나는 시진핑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허. 그러면 만 시진핑 연락 안 오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진핑 주석은 계속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미국한테 함께 맞서야 한다고요. 어.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한테 관세를 맞았는데도 네. 다른 국가들이 중국한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가진 않는다. 아유. 그래도 웬만하면 미국이랑 협상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엄청난 객기를 부리면서 왜 불필요한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불필요하게 왜 관세를 매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문을 가지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두 번째로 넘어갈 거는 왜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하고 합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뭐 중국하고 합쳐봤자 말레이시아 그런 국가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매번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왜겠습니까? 소매는 미국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물건 내가 아무리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네. 장사꾼이하고 하더라도 네. 윤지훈 아나운서님이 라이트 전문가님 정말 엄청 많네. 나 힘들어 죽겠어. 맨날 2차전 일만 얘기하고 있고. 네. 나 진짜 예드 전문가님하고 주식 방송 못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상처를 받잖아요. 하지만 네. 나하고 방송해줄 사람이 윤지훈 아나운서밖에 없다고 하면 에이 더럽고 지사해도 윤지훈 아나운서한테 맞춰줘야겠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 물건을 팔아주는 미국이 더 최고인 거예요. 내 물건이 만약에 독일에서 나오는 물건이 중국에 가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판매 못하죠. 왜냐면은 이 볼펜 하나도 독일에서 중국에 판매하려면은 10,000원에 팔아야 하는데 중국은 제조하고 소매 가격이 인건비가 싸가지고 더 싸요.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네. 독일에서 볼펜 10,000원짜리 판매를 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5,000원짜리에 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미국이 관세 부분을 저렇게 매긴다고 하더라도 독일이나 유럽 국가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물건을 수출 못 시킵니다. 네. 왜? 중국이 혼자 다 해먹으니까. 도매든 소매든. 그러면은 미국한테 붙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중국한테 붙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랑 계속 붙어 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왜?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소매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이소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 형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러 가면 4만 원이에요. 나는 뭐 뉴욕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이 인스타 보면은 다 4만 원이 돼요. 햄버거가 4만 원? 네, 4만 원, 3만 원이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 방송 보면서 이 자식아, 그 종목 얘기하지 뭐니 정치 사회 얘기하고 왜요? 우리가 정치 때문에 이제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그럼 정치로 봐야죠. 아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음. 그렇죠? 와, 아나운서님. 네. 이 유튜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은 네. 이 행정부들이 옆에 네.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으면서 음.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떻게 얼마나 이혼했는지 그 부분을 이 CNN이든 어디든 간에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막 이응방식으로 막 엄청납니다. 막. 음. 뭐 간신 존도예요. 간신 그 이상 존도예요. 저번에 막. 그 십자가 하신 분 누구였죠? 국방부 장관. 국방부 네, 장관. 국방부 장관도 있고요. 이렇게 십자가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제일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우자찬 하시는 분이 이 상무장관 러트니. 하워드 여트닉입니다. 네. 뭐 반도체 보조금 뭐 장난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완전히 예수님처럼 모셔요. 예수님처럼. 아이고. 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뭐요? 이 행정부 인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다 펀드 쪽입니다. 펀드 쪽이에요. 펀드 매니저 출신.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투자은행 출신. 네,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네, 비즈니스 전문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네. 다 비즈니스 구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WWE 아시죠? 레슬링. 레슬링. 네, 빈스 맥마은 아시죠? 누구요? 빈스 맥마은의 와이프가 린다 맥마은입니다. 그게 교육부 장관입니다. 아. 즉 이 WWE가 뭐냐면은 어? 프로레슬링이에요. 오. 프로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다 CEO 자리에 다 임명시킨 거예요. 오.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성파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펀드, 은행, 이 정치 쪽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 거의 다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은행, 펀드 매니저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럼 뭐 저기 파워드 연트님만 보더라도 상무부 장관만 보더라도 어디 출신입니까? 피츠제럴드 투자은행 CEO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봤을 때는 우리도 시청자분들하고 저희하고 뭐 매번 늘 공감하는 게 뭡니까? 어지간히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죠? 어지간히 바뀌죠.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됐는데 여 밑에 그릇 좀 전체 화면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불안정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거래의 틀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형성하면 이번 관세 역시 시장을 재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복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왜? 자, 왜겠습니까? 이득을 먼저 보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득을 먼저 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주식 쪽, 전 세계 주식 쪽 투자자문사들, 증권방사들 그것보다 백악관 경제 TV가 트럼프 이게 행정부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경제 TV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매번 바뀌는 거예요. 어디를 하면은 이득이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네네. 중국의 관세 125% 됐잖아요. 그럼 125%로 우리도 미국도 만들듯이 이 125%를 또 어디서 채우느냐? 관세를. 관세를 어디서 채우면 되겠냐? 그러면은 미국,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한테 사이가 좋은 국가들한테 그걸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관세를. 중국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미국한테 우회로 수출했는데 미국도 그러지 못하는 방 믿습니까?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중국이 미국한테 125% 관세 매줬어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언론도 큰일 났다. 자국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 어떻게 중국 부품 없이 어떻게 물건을 만드냐. 네. 근데 여러분들 네. 트럼프 바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한테 중국한테 받은 물건을 우회로 그냥 수출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우회로 받는 수출이 만약에 베트남이라고 하면은 베트남 쪽에 중국의 부품들이 오잖아요. 그럼 네. 중국한테 관세 43%를 야 그러면은 베트남 너네 미국 우리한테 관세 면제해줘야 그럼 너네한테도 관세 면제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회로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키워주는 것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건비 싼 나라들부터 키워준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급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급합니다. 그래요? 왜? 어떤 나라든 간에 수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데 수출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수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어떤 물건이든 간에 관세를 이미 트럼프가 매겼기 때문에 중국에서 과자를
5천 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는 미국에서 똑같은 가격에 12,000원에 똑같이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관세가 똑같이 적용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수출이 줄어들겠죠. 중국이.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은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일본한테 옥수수를 판매하든지 이런 부분을 또 채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는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다 관세가 10%거든요. 네. 관세가 10%인데 이 국가들하고 개별 협상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부터 먼저 협력을 할 겁니다. 왜? 아시아 쪽에 인건비가 더 싸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유럽이 더 급하다고 하면은 유럽 인건비가 비싼 유럽부터 진행을 했겠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잖아요. 한국, 일본, 베트남, 아시아부터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맞물게 만들려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화면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어도 트럼프에게는 중국 고립, 네. 우방국 확보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선택적 상황입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다. 필수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히 그렇다면 우방국들에게 기술력이나 인건비 싼 나라들을 대거 협상을 우선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협상이 되는 그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수출이 잘 안 되더라도 내수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커가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꺼내든 카드가 무엇이냐. 중국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로 물건을 수출하기 힘들게 하도록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애플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물건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런 기업들을 또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말고 뭐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하거나 이런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들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다른 우방국들을 통해서는 조금 관세를 약하게 매겨줄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상호관세 10%가 부과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90일이 유예가 됐고 이제 한 80일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우방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유예를 해주거나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일본도 지난주에 미국과 관세 관련된 협상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협상이 진행이 되죠.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함께 가서 미국에서 협상을 벌일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우방국들과 먼저 협상을 하면서 얻을 건 얻고 그리고 관세에 있어서는 협상을 우리가 또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이 트럼프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불확실성 계속해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호관세는 유예가 된 상황이지만 지금 이미 지난 4월 3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품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가 바로 그 품목들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 관련해서 현대차가 미국에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으로 향하는 우리 정치 수장들이 어떻게 협상을 이루고 올 것인지 현대차라든지 지금 이미 관세를 맞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자, 일단은 자동차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확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정이에요. 확정 어떤 네. 게요? 왜냐면은 전 세계 쪽에 지금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 뭐 자동차 미국의 기업들이 다 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우리 윤지아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님 관세 100%예요. 그러면 윤지아 아나운서님도 나한테 아니 저한테 왜 그래요? 관세 레드 전문가님도 100%예요. 저도 100% 매길게요. 100% 됐어요. 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네. 우리 윤지아 아나운서님한테 윤지아 아나운서님의 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 그래요? 투자를 한 게 있는데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관세 125% 한다고 하면은 아나운서님 국가에 내 국민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저한테 DM 보낼 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이게 뭐 윤지은 아나운서님이 관세를 매겨가지고 레드 전문가님한테 막 물건 막
이거 뭐 125% 관세 매긴다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GM 같은 기업들이죠. 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윤주 아나운서가 나한테 100% 관세를 매겼지만 네. 그래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혜택을 주겠습니다. 아, 면제해 줄게요. 네. 그럼 중국도 어느 정도 면제해 주지 않을까?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윤주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레드 전문가님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가는 그 기업들이 면제를 해줬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우리도 면제를 해주겠구나 하고 어. 조금씩 완화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관세가 되면은 이 미국은 중요한 게 내연기관이 더 커요. 그렇습니다. 네, 내연기관이 더 큽니다. 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만약에 자동차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4천만 원은 미국은 2배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 해칠 생각도 없고 이 부분은 중간에 이렇게 정책이 된 거는 졸린 조 바이든 때문입니다. 졸린 조 바이든. 갑자기 조 바이든이 왜 네, 나와요? 다 조 바이든 탓이에요, 이분은.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미국 오는 공장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니 그거 왜 이제야 알았냐고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좀 풀릴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우 하이텍, 구형테크, 아진산업, 현대차는 유심히 계속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우 하이텍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우 하이텍을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공업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현대공업. 네. 현대공업하고 성우 하이텍이 이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 큰 수혜주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성우 하이텍하고 구현테크만 보시면 됩니다. 현대공업만 보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윗꼬리 쭉 가다가 또 종마님, 하다가 또 빠지는 거고. 종마님.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뭐 지금 우량주에 투자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목요일에 실적 나오잖아요. 네,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이 나오죠. 네. 뭐 어찌됐든 우리가 다 아는 거는 그래도 자동차는 많이 판매가 됐을 거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 이 답변이 크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가이드에서는 관세 때문에 또 현대차가 매출액이 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번 주에 뭐 구구 실적도 있고 테슬라 실적도 있고 뭐 현대 실적도 있고 다 실적 시즌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 관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네, 실적 좋게 나오면 뭐 합니까? 추후 관세 때문에 또 어떻게 매출액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욕먹는 것보다 중간화 하향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변명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정확히 결정되지가 않았다. 근데 결정이 되고 나서 실적이 나오면 뭐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관세는 또 어느 정도 중간에 인건비, 뭐 배송비 다 빼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증권가에서 앞으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크게 뭐 겁먹을 필요까지는 네, 없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니 그 빨간색 입은 좀 주가가 지금 맨 밑에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실적 부분에서 누가 감히 관세에 대해서 결정이 난 거에 없는데 누가 감히 본인이 뭔데 목표가를 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모든 품목들 통틀어가지고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를 얘기해야지. 누가 감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직 수출에 대해서 비용이 빠지고 그런 것도 없는데 누가 감히 어떻게 목표가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가 하면은 정치 테마주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가방 컴퍼니 몇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 퓨리오사 뭐 몇천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세종시 프랑바스크 몇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 상지건설 지금 단장 12물량 빠졌는데 상지건설 또 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걸 얘기할 수 있겠다. 솔직히 목표가는 갈 것이 정치 테마주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시적에 따라 가지고 혼돈하지 마시고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묵묵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5% 4% 올라갔다고 해서 가자 이런 종목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맞아요. 그쵸? 처음에 생각한 거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하면은 처음에 생각한 거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 나는 조금씩 사 모아서 오랫동안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기준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맞습니다. 목요일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만 사실 실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가이던스가 살짝은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지금 당장 뭐 관세가 막 더 크게 매겨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협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확실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이던스가 그렇지.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묵하게 쭉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는 저희가 성우 하이텍과 현대공업이라는 두 가지 종목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 조금 작은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파고들어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를 5천까지 올리겠다고. 코스피 5천까지 올리겠다. 3천까지만 가도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천까지만 가도. 네. 뭐 그래도 마이야도 좋습니다. 뭐 5천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코스피가 5천 가려면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얼마 하겠습니다. 가야 될까요? 뿅. 삼성전자가 못해도 한 30만 원까지 가야지 않겠습니까? 3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코스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코스피 5천 가려면 삼성전자 응. 뭐 30만 원까지 가야지 않겠습니까? 30만 원. 뭐 못해도 20만 원은 넘어야죠. 못해도 20만 원. 네, 그러면은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지수 5천을 올린다는 것보다 네. 삼성전자를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예매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도 아실 거예요. 삼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코스피 5천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앞서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지. 앞으로 삼성이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이 부분이 좀 빨리 뚫려야 돼요. 그럼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노란색 부분 일단은 이게 다 10%예요. 지금은 10%입니다. 네, 90이 한 2주 전 됐으니까 네. 이제 70 며칠 동안 10%죠. 네. 그렇죠? 뭐 자동차도 솔직히 25%가 10%고요. 그렇죠? 다 10% 현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애초에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라면은요. 원래 매길 생각이 없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응. 그런 거라면은 네. 지금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장사꾼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럼 장사꾼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얘기 안 합니다. 음. 처음부터 요만큼 던져놓고 여기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만약에 뭐 북한이면은 북한이면은 뭐 이런 거 협상하겠습니까? 협상도 안 하고 물건도 안 보내죠. 근데 미국이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 방위비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일본 쪽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한국 쪽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비 면목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부분도 밀리고 있잖아요. 자동차 부분도 지금 관세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현대차가 얼마까지 갈 것이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공장이 이 나라들에 다 있고 삼성 공장도 이 나라에 다 있고 네. 배터리 공장도 이 나라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좀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네. 반도체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미국으로 어느 걸 통해서 갑니까? 대만의 TSMC입니다. TSMC가 지금 타이완이 지금 관세가 32%인데 32%. 지금은 10%죠, 아나운서님.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만 쪽 부분으로 반도체 부분이 TS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다 살리려면은 대만의 관세를 없애줘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한테 방위비를 받고 대만이 예전에 TSMC가 투자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상호 관세로 면제 주겠다. 즉 처음에는 상호 관세가 너네 미국한테 이 정도 떼였지. 근데 협상을 하고 나서 대만이 우리한테 그 정도 미국한테 해줬으니까 상호 관세로 면제를 해주겠다. 나는 얘기하면 지키는 사람이다. 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만 쪽의 제일 먼저 관세가 면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 세 국가 중에서 네. 대만 쪽에 반도체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파운드는 미국의 공급망 평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아우. 중국한테 공급망을 받을 수 없는 거를 대만을 통해 가지고 일단 자국 기업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안 되려면 TSMC를 통해서 대만 관세를 조절해야 합니다. 어쨌든 대만한테 방위비까지 얘기했고 투자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부분이 제일 먼저 혜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 하이닉스 중심으로 미래 반도체, YC,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관세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이 AI 반도체들을 어디다 납품을 합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지. 된다면 관세를 만약에 맞으면 당연히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원래 한 100만 원에 사오던 AI 반도체를 뭐 250만 원에 사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측에서도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라면 이 반도체 기업들에 당연히 관세 혜택을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조문관님 왜요? 아니 근데 저는요. 네네. 이 만약에 네. 선생님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네. TSMC가 네. 만약에 혜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이 에이지랜드라는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에이징랜드요? 네, 한번 이 에이지랜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주문형 반도체 관련. 뭐야? 어머, 갑자기 급등하고 있어요? 거봐요. 정말 내 말이 맞죠? 에이, 조문관님 지금 차트 보고 왔죠?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매번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TSMC는 에이지랜드 이 반도체 기술 맞춤형을 통해 가지고 에이지랜드를 바란다고요. 대만이 무조건 혜택이 때문에는 네. 에이지랜드가 대전주로 상승합니다. 오, 보셨죠, 여러분들? 왜 갑자기 올라가는 왜? 걸까요? 반도체 기술 쪽으로는 파운드리 쪽으로는 어머. TSMC 대표 종목이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랜드는 무조건 제가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통신망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면제가 되면은 TSMC만 보시는 게 아니고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 나라 지역에 있는 그 나라 품종이 그 나라가 관세가 면제 가능성이 있으면 그 나라의 종목들이 연관된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한 겁니다.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 TSMC 관련된 에이징랜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VI가 걸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바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TSMC 대만에 있죠. 대만 공장으로 보낸 다음에 대만에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관세 맞으면 우리 SK하이닉스의 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지금 AI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AI 반도체를 사지 않겠습니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관세부터 먼저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TSMC 관련주인 에이징랜드 이렇게 주가 갑자기 불기둥을 막 내 뭐야 말도 안 나온다. 뭐 갑자기 관세 뭐 내가 떴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만 부분이 뚫리면은 이게 제일 먼저 상승한 게 TSMC 관련주 에이지랜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매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죠? 내가 네. 그동안 얼마나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관세 면제에 대해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 있는 TSMC든 뭐 에코프로든 이 종목도 다 상승할 거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맨날 12시까지, 1시까지 내가 포장마차 왜 하는데, 내가. 네, 왜 하는데. 그리고 저번에도 미래반도체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미래반도체 상한가 나오고 한미반도체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테크윈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에서 네. 대만이 중요한 게 뭐냐 TSMC면은 에이지랜드 이 기술 반도체 그다음에
H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한미반도체도 상승하고 있고 LG엔드 중심으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테크윈, DI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종목이 터지고 나서 방송하는 게 아닌 종목이 터지기 전에 방송하는 고수의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전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랑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 방송 시간 5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조금 넘겨서 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선 후보님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 아무튼 지금 뭐 지지율 50%가지고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IRA 좀 빨리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IRA. AI만 2주 동안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배터리도 좀 살려달라. 배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태양광도 살리고. 태양광도 살리고. 지금 현재 한국판 AI를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 자체 내에서 단독으로 키운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 민주당이 좀 인원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어떤 정치인든 간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증시 쪽으로 보면은 네. 이분이 되게 좀 가벼운 데를 잘 긁어준 거예요. 왜냐면 주식하는 사람들 표도 좀 얻어야 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한국판 IA를 키운다고 하면은 양극재 부분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하고 NNF가 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주요 배터리 쪽으로는 이 섹터별로 어느 정도 양극재 부분이 LG엔솔,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이 전에 관련주의 MKM이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제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트럼프 전문가께서 양극재 전문가로 나오실 겁니다. 양극재 전문가요? 양극재 전문가로 나오실 겁니다. 왜? 본치 않게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올려줄 겁니다. 자,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맞설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원입니다. 자원 때문에 중간에 계속 일기 때 중국한테 고개 숙인 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중국한테 투자할 바에는 그린란드를 사고 우크라이나 쪽에 광물 협정을 하겠다. 그래서 히토르 부분은 또 대치를 한 거고 조만간 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비축 전략 행정명령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는 중국한테 맞서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자원 쪽으로 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관세 부분에 지금 우리가 다 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세 쪽에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목을 바꿀 겁니다. 즉 자원 전쟁으로 갈 거예요. 자원 전쟁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업황 완전히 도와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완전히 도와섰어요. 캐즘 완전 끝났어요. 올해 자체가 캐즘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무리 자동차 많이 판매했어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대도 못 판 느낌이잖아요. 차트를 보면은요. 그렇게 외부적인 환경도 많이 컸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자원이 어느 정도 자동차는 판매가 많이 됐는데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다 하면은 자원 가격들이 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그리고 중국의 광물 자원의 상승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즉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미 다 도와섰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빠진 거 보고 그리고 오늘 당일날 빠진 것만 보고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은 물려도 2차 전지입니다. 그리고 물려도 반도체입니다. 물론 뭐 6월 달까지 정치 테마주가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지금 물릴 수 있는 건 기술주 라인이라는 거죠. 지금 기술주가 반등이 안 되니까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거고 기술주가 반등하면은 정치 테마주가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통신만 통해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급등 나왔던 종목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마치면서 QR코드 사라질 예정인데 빠르게 QR코드 통해서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통신망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려도 반도체,
올려도 2차 전지다. 지금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함에 따라서 중국에게 히토리로 보복을 당하고 있죠. 계속해서 광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양극재 기업들은 오히려 마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일 방송에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